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콘오프에서 DID 서비스 개발 팀장을 맡고 있는 곽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사항을 공유할까 고민하다가 현재 아이콘오프가 DID 기반으로 대략 한 1년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 지나오면서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유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그 사항을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영상이 없고요. 조금 더 좀 의미 있는 수익을 올려서 내년에는 좀 더 훌륭한 영상 작업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맨 처음 시작한 거는 2018년 하반기쯤에 저희들이 W3C DID DID 메소드를 아이콘 DID 메소드를 스펙 작업을 했고요. 먼저 공부를 했고 그거 가지고 스펙을 정했으며 그 스펙으로 2018년 11월에 W3C DID 메소드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국내에서는 최초였고요.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이런 시기에 사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준비된 것을 바탕으로 작년 7월달에 출시했는데요. DPS라고 해서 DID 기반의 신원정보 관리 지갑 월릿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고 이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실제로 이메일이나 휴대폰 본인 인증 혹은 아이콘오프 사원증 또는 뒤에서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들의 증명서 시스템 브루프 이런 것들을 여기 담으면서 실제로 한번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과정 중에 보면 실제적으로는 자기주권형 아이디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개인에게 많은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여기 있는 사용자분들이 어떤 자신의 개인 아이디를 잃어버렸다, 분실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은 그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하지만 자신의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개인이 잘 관리해야 되는 프라이빗 키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에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DPS의 개발과 동시에 준비했던 게 프라이빗 키 백업 복구 시스템인 볼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쪽은 시크릿 쉐어링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실제 N개, 예를 들어 7개의 스토리지에 조각을 낸 프라이빗 키를 분산 저장하고, 그런데 분산 저장한 후에 조립해서 사실은 복구하는 방법인데 7개 모두 단순히 분산 저장을 하게 되면 7개 중에 하나의 저장소의 데이터라도 분실하게 되면 복구를 못하니까 스레시홀드를 이용해서 가령 7개 중에 4개까지의 정보만 복구한다 하더라도 온전한 프라이빗 키를 복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DPS를 개발하는 과정 중에는 볼트도 같이 개발해서 볼트와 DPS를 연동해서 실제로 초기에 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DPS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사실은 신원정보 지갑 외에 기존에 저희들의 아이콘이나 이더리움의 그 암호화폐 지갑도 있었거든요. 제가 사실 사용해 봤을 때는 그 당시 저기서 크레덴셜을 가지고 엄청난 실사용량이 사실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저걸 사실 사용해 봤을 때 키를 복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저한테 유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주권형 아이디라는 세상이 돌아오면 사실은 개인이 어떻게 자기 정보를 지킬 수 있는 준비, 가장 기본적인 프라이빗 키를 잘 보관하고 분실에 대응할 수 있을까가 가장 화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제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들어오면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출입 통제 시스템이 저기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현재로는 휴대폰 본인 인증, 휴대폰 번호를 기반으로 해서 출입 제어가 되는 제도로 지금 구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특정 휴대폰 번호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휴대폰 번호가 아니고 휴대폰 번호를 기반으로 해서 크레덴셜을 발급받고, 그 크레덴셜을 기준으로 사실은 출입을 허가해 준다면 저기서 어플리케이션이 블루투스로 통신해서 저 출입 통제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사실은 여기서 출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제주 창조경제의 공유 오피스인 W360에 실제로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도 실제적으로 설치해서 일부, 모든 직원이 쓰진 않고요. 일부 인사팀의 요청해서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플로우 다이어그램인데요. 실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저희 방식은 전화번호로 이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사실은 지금 방문증 받으셨잖아요. 방문증처럼 어떤 출입 허가증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좀 더 높은 수준의 정부나 은행이 발급한 어떤 크레덴셜을 통해서 출입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휴대폰 번호로 사실은 출입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 방식은 보통 SMS를 다시 문자 메시지를 받아서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보통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사용한 방식은 휴대폰 본인 인증한 그 크레덴셜을 재사용함으로써 사실은 거의 추가적인 작업 없이 출입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공유 오피스, 사실 여기도 저희 파트너사들이 여기 같이 있거든요. 공유 오피스 쪽에서는 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보통 출입 제어를 할 때 지금도 대부분의 공유 오피스 회사는 사실 웬만한 개인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입주사들의. 그런데 사실 입주사들은 그런 정보를 공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출입 허가는 각 입주사들이 하고, 그리고 그 공유 오피스 쪽으로는 특정 정보를 기준으로 허가만 해주면, 그 공유 오피스는 그 정보를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확인해서 출입 통제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사실 공유 오피스로 가게 되면 더 개인정보 보호에 유용한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다들 문자를 받으셨을 텐데요. 사실 이틀 전에 출시됐고요. 현재는 베타 버전이고, 방문증 시스템을 또 DID 기반으로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여기 건물 빌딩, 상급 빌딩과 실제로 한번 POC를 이제 진행하게 될 거고요. 아마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네, 그래서 POC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계속 이쪽도 DID 기반으로 방문증 시스템을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브루프는 처음에는 DID하고 관계없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어떻게 그 위변조가 안 되고 자신의 증명서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으로 별도의 트랙으로 사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블록체인의 특성을 장점을 이용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만들고 나니 시험 삼아 사실은 만들긴 했는데, 서울시라든가 포스텍 등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이 서비스를 만들고 보니 진본 확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까지 다 연동해서 각 업체들이 증명서를 관리하는 것도 버든이라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고, 저희들과 협업하는 것을 바라는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쪽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쪽이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다가 DID와 함께 이쪽도 이 증명서를 크레덴셜화하고 각 이슈어들의 DID를 발급받게 해서 좀 더 이쪽도 기술적으로 DID와 연동하게 돼서 저희들이 DID 쪽 제품 라인과 브로프도 시너지가 되게 해서 통합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준비 중입니다. 네, 현재 지금까지 한 1년 반 정도의 저희들의 작업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렸고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걸어왔듯이 앞으로도 DID 기반으로 좀 더 현재까지 불편했던 부분, 그리고 현재 문제됐던 개인정보 보호가 되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좀 더 안전하고, 현재까지 아까 깔고 또 있었지만 좀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시키면서
DID가 삶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